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그 한글 법령이라 본의하게 한글 법령이 됐습니다. 길을 튼튼히 한다. 한국도로공사 이름으로 하면 딱 맞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그 강타원님께서 정정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모임들을 막 다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좀 나른하게 있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 전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핑계를 대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정정 공부를 하기 전에 저의 제가 바라보는 소태산 대종사와 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떤 도구마 이건 절대로 이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의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예비교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화 실습 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이제 교역에 이제 기울어져가는 거의 마무리를 지는 쪽이 더 가까운 쪽으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때까지 느꼈던 저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는 덜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래서 교감이 되시는 부분은 이렇게 느끼시고 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정전 중에서 제1장 총섭편에 개교우동기 교법의 총설을 아주 중요시해서 아마 그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앞에 대종사님의 그 삶, 특히 발심 구도 과정이 교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부터 출가를 해서 전무 출신으로서 출가를 해서 원불교 교리는 저희들이 4438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망팔토를 말할 때 어찌 보면 그것이 그냥 대종사님의 어떤 그 사적인 감정이 없이 그냥 공적인 가르침으로만 저희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과연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의 선상에서 어떻게 이런 교법이 형성됐을까? 대종사님의 그 체온 또는 어떤 고통, 대종사님의 수고로움, 또 대종사님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지점이 조금은 저희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오늘 저녁 좀 지나고 나서부터 하루를 밤을 꼬박 샜던 날입니다. 저희가 그런 12.3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또 뜻이 깊어요. 저희가 오늘 시작했다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명절대제라고 해서 명절대제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대제를 지내는데 12월 1일이 명절된 이제 얼마 바로 이틀 뒤에 오늘 모임을 하는데 제가 보낸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그 고충은 그 명절 대제 때 앞에 나와서 그 고축을 하는데 그 대종사전 고충문에 보면 정말로 저희들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엄청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지만 이 뜻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대로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어떤지 제가 곤란해지는데 조금은 제가 유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문장들을, 이 고충을 누가 쓰셨을까? 라고 말해보면 정산용사님이 그래도 초안은 잡아주고 아마 제자들이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충문에 보면 중간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고축할 때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종사는 원불교에서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종사위, 대봉도위, 대보고비 이래서 이제 종사 있잖아.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대종사 하면은 큰 선생님이죠. 큰 선생님. 종사음은 그냥 선생님.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겠죠. 그것이 원불교적 버전이 대종사, 종사 이렇게 되죠. 근데 대종사는 딱 한 분 있어요. 소태산 열애 해서 저희가 이제 대종사, 소태산 열애 위 이렇게 대제 때는 저희가 부르고 있죠. 여기에 보면 대종사님의 그 삶, 과정이 나오고 무엇을 목적하신가가 아주 명쾌합니다. 그 명쾌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정신의 세력 이런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모든 교법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그 기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좀 아쉬워요. 좀 이런 문제가. 교단의 최고 리더의 리더 층에서 이것을 이 전제 속에 사근사교 삼합팔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잠깐 읽어보면 물질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는 반면에 정신의 세력이 날로 쇠퇴하여 창생의 도탄이 날로 급심해졌다. 이런 위기를 당하여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당해서 대종사님께서 아득히 먼 과거인 구원 건네로부터 세우신 서원으로 이건 이제 저희들의 그 가치죠. 대종사님은 한 생을 구도하신 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감당할 만큼 옛날부터 그런 서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주의 대진을 깨치고자 온갖 정성을 바치고 가진 고행을 닦아 스스로 도를 얻으신 후 그렇게 쭉 나아가서 고에 헤매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오. 자, 이게 나오죠. 정신개벽이라는 표를 높이 외치고 이게 정신개벽이라는 그 가치가 딱 서 있어요. 여기. 그리고 법신부 이론상을 크게 드러내며 사막발조와 사원사의 원만한 교리로서 재생세 대업을 건설하고 쭉쭉쭉 나갑니다. 재미있는 평은 극락이라고 이론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고 참다운 성자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소태산 대종사의 그 뜻, 그 다음에 교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대종사님의 교법은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 문제를 아주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저희들의 그 교리 해석이나 대종사님의 교법을 바라보는 시간은 대종사님 발심 구도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대종사님이 대각을 라는 그 앞의 과정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해도 크게 감이 안 납니다. 저는 이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를 통해서 교법이 다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 발심 구도는 그 어떤 조그마한 영향이 있을 뿐이지 대각에 의해서 태동되는 거야. 대각에 태동되지 대각은
발심 구도와 그렇게 밀접하진 않아. 영향은 있어도 그렇지 않아. 그건 아주 질적 변화야. 아주 질적 변화가 큰 거야. 근데 저는 연속적 변화로 보는 입장. 과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입장을 그러면 이제 그 대종사님의 삶에서 과연 깨달음의 과정과 교법을 제정하는 제법의 과정을 근수를 이렇게 딱 적었을 때 어떤 게 더 무거울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제법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깨달음의 과정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달지만 제법하는 그 법을 짜는 과정이 더 무겁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발심 구도 과정이 뭐냐? 그럼 발심의 구도 과정을 저희들은 정산종사님에 의해서 구분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쭉 되는 것을 이렇게 꺼내갖고 제목화를 시켜주셨어요. 정산종사님이 제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관청기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종사님 때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상. 그래서 의심이 첫 번째 얘기로 등장하기 시작. 의심. 그리고 두 번째가 삼년기원상. 맞죠? 구사고행상. 그 다음에 강변입정상. 그리고 장항대각상. 여기까지가 지금 대종사님 대각 앞에 대종사님의 과도. 이것에 대해 이것과 교법의 관계를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예습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해줬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011년인가 그때 낸 책이 있어요.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그 책도 약간 어려운 거죠. 책을 내놓으면 좀 쉽게 써야 하는데 쉽지 않은 책을 써가지고 많이 안 보는 책인데 여기 파트 중에서 두 파트를 뽑아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읽어보시라 해서 왜 읽어보시라고 했냐면 제가 이 내용을 다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 안 하려고 이걸 착실하게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게 좋고 이것과 연관돼서 다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제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저희들이 관청기상 3년기원상인데 의심이 뭐냐 이거죠. 대종사님 의심했다는 게. 그래서 온갖 걸 다 의심했다. 처음에는 뭐 하늘의 변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지금 현대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내가 과연 그 낚시가 될까? 이렇게 여기 있는 대중들한테 대종사님께서 뭐 하늘에 구름이 왜 구름이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딱 던지면은 왜 그러셨지? 이렇게 의심을 낼까?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거. 구름은 해가 찌면은 그게 증발돼서 올라가고, 기압 차이가 생기고, 구름이 되고, 이런 건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걸 과학적 지식으로 그걸 설명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알아서 대종사님이 그것이 어떤 것이 해소됐다. 이런 게 아니죠, 이게. 그런 것도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초기 교서 중 하나인 수양연구요론에 보면은 왜 구름이 생기는가부터 해서 정말 현대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쭉 돼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이제 교학 때 다닐 때 그걸 읽으면은
저도 명색이 그래도 제가 공돌이에요. 공돌이. 공대생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소재 만드는 좀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야, 이걸 왜 의심이라고 했을까? 저로서는 참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됐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 의심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가치관에서 생기는 그것만 의심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대종사님 나중에 이론상의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론상의 진리라는 그 안목으로 과연 나는, 제가 질문을 던져봐요. 갑자기 날이 맑게 찬란하게 해가 쫙 떴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10월 달에 교우님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제 동창경우가 거기 있어서 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하늘 청소하느라고 애썼다. 야, 정말 힘들었다. 하늘이 너무 맑으니까. 근데 과연 내가 이제 쭉 돌아서면서나 나는 이런 걸 의심을 할까? 왜 하늘이 이 맑은 게 뭐지? 이런 의심을 내가 하나? 하늘이 역력하게 맑게 드러나 있어요. 또 어느 날은 하늘이 막 앞을 가릴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황으로 막 바뀌어요. 이것이 뭘까? 라고 의심을 내가 하나? 살다가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떤 현상이 됐든 어떤 변화가 됐든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의심을 해서 그렇게 그러한 것을 자각하셨다는 거죠.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그 세계를 그 어린 나이서부터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생기는 그 의심, 그 호기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쭉 키워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삼령기원상이라고 정산정산 이름을 삼밭제 마당바위에서 기도를 올렸다. 이것을 삼밭제 마당바위에 있는 그 고개, 그가 그래서 우리 인삼삼자로도 있을 때 우리 살아본 사람 알죠. 모시가 많이 납니다. 영광 모시 유명하죠. 이게 그 삼보다는 아마 모시일 거예요. 모시. 지금도 야생 모시들이 쭉 있어요. 아마 그렇게 추정을, 또는 마와 옛날에 마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삼으로 그 한자를 쓰는데 삼령 거기 고개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빨리빨리 그 다른 동네로 고개라는 그 지름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런 곳인데 삼령 거기 있는 우리는 보통으로는 삼밭제라고 하죠. 삼밭제 마당바위가 있어요. 마당바위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마당바위, 옥녀봉, 하여간 많은 거 많아요. 근데 그 마당바위에서 기도를 드리시죠. 지금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는 길은 대흥사님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경치도 좋고 훨씬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 다니는 길이 이렇게 능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원래 대흥사님 계곡길로 이렇게 계암골이라고 해서 계곡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 기도를 드려요? 산신령. 저도 이게 그 대종사님이 산신령하게 기도드리는 과정 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사에도 나오고 그 부분 선산, 마음이 선산이 있어요. 마음이 선산이 어딘지 저 학교 다닐 때 그 찾느라고 저도 고생 참 많이 했는데 모든 묘지를 다 찾고 다니고 이런 일도
근데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몇 없더라고요. 그 마음이 선산 있어요. 그 이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있어요. 거기서 이제 3년기원, 거가 3년기원 상의 발심지죠. 마음을 낸 곳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여간 그 삼바째 지금 마당바에서 기도를 쭉 올리시는데 한 만 4년 정도로 가요. 그때 그 산신 선산에서 시제로 모실 때가 11세 후반 정도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게 삼바째 기도가 대충 그 대종사님 결혼한 15세 때 결혼하셨는데 결혼 전 정도로 봐요. 한 만 4년 정도 됐는데 이때 대종사님이 그 의심, 이 의심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좀 이걸 해봐야겠다는 말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다 해서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져요. 굳이 내가 막 저투력이 안 생겨요. 나도 의심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이 안 생깁니다. 어찌됐든 대종사님께서 쭉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신령께 대종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기록이 많지 않아요. 기록이 많이 하는데 삼바댁에서 동서남북으로 계속 절을 하시고 그 주변에 산에 있는 과일들을 따다가 이렇게 제물로 그렇죠. 기도하려면 제물로 올려드려요. 제물. 정성이 뭐가 가장 정성인가 생각하고 했더니 제물이 제일 정성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정성을 잘 안 바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엄마, 대종사님 어머니가 그 말로는 옛날에 이렇게 쌀이 없고 이제 잡곡이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 돌하고만 섞이는 거 깨지는 것은 밥을 하면은 별로 맛있었던 그것은 밑에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쌀래기 전문적으로 쌀래기를 돌 걸러내고 말려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모이면 작게 이렇게 시루 이렇게 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특별한 거죠. 특별한. 근데 이때 산신령이 뭐냐 이거죠. 산신령이.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항상 대종사님의 대각한 시각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 시각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때 저는 산신령은 바로 천지연이라고 봐요. 그때는 그렇게 산신령에게 결국은 산신령 못 만나세요. 대종사님이 실패하신 거죠. 실패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이후에 일원상의 안목으로 바라본 천지입니다. 이걸 천지은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천지의 도, 천지의 덕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과연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래요. 천지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물질적 대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삼바째 마당바위도 가면 원불교 입장에 저희 그 입장에서는 거가 천지은을 가장 체득하는 도량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거기를 가면 다 우리가 어쩌고 그 과거적 습관이죠. 외재적 대상으로만 이 신앙 어떤 돼 있다는 것이죠. 천지에 대한 기타 등등 대종사님이 대각하는 과정에서 주역에 나와 있는 대인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기륭 이런 문장들도 대종사님의 시각으로 읽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문장을 보면 이게 주역의 또는 유학의 성리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읽었는가 이건 참고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의 시각으로 이걸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종사님은 이것도 결국은 천지의 도와 덕이라는 안목으로 읽은 것이고 이걸 천지팔도라 해서 쭉 우리한테 설명이 되죠. 이걸 지금 다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바째 마당 바위는 천지은의 산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하면 실은 저는 참 이런 데 유감이 좀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면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삼바째 마당 바위에 올라가서 내가 성지순례를 안 냈던 분들이 거기에서 천지의 도와 덕을 체득하려고 하는 발심을 나게 했는가 할 때 보면 항상 제가 마음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는 바로 대종사님의 대각 인큐베이터고 또한 처음에 대각 씨앗이었고 교법의 맹하죠. 맹하고 대각 인큐베이터고 우리가 보통 창립정신이라고 하는데 창립정신 원동력도 되고 교법의 모태요 산실이 된다는 전제를 이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구몽운 갑자기 대각하고 나셔서 구몽운을 쫙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 과정에서 대종사님 부모,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그 안에서 고락이 다 있었겠죠. 따뜻함도 있었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대종사님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대종사님은 대종사님 부모님하고 따뜻한 관계만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말은 하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자식하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생겨버리고 쉽지가 않아요. 대종사님 부모님, 대종사님이 그랬었겠어요? 대종사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떨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삼바째까지는 이해를 합시다. 어릴 때라고. 결혼하시고 나서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가만히 있어봐. 돌아가실 때 그렇죠. 돌아가실 때 맏딸 낳죠. 맏딸.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독자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데 대종사님이 구두한다고 막 바깥에 편력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후원을 막 하다가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잔소리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종사님 아버님이 너 뭐 할래? 또 그거 하면 확실하냐? 또 확실히 할 수 있냐? 안 그랬겠어요? 그럴 때는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잘해준 것만을 은혜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갈등, 다툼, 이런 걸 포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찌됐든 이 과정을 보면, 저번에 아까 말했죠. 대종사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탄생과 부엌에 가면 여기가 부모운의 산실입니다. 그러면 왜요? 이제 물어보죠. 그럼 썰을 좀 풀어보죠. 이게 잘 안 먹혀. 사실은 거기서 대종사님의 부모운을 느끼는 게 최고의 성지순례입니다. 탄생가에서. 그렇죠? 대종사님 아버님 이제 이사 가서요. 왜 탄생가 지금 영촌, 길롱리 영촌에 사셨냐면은, 대종사님 부모님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없어서요, 남들이 안 사는 데에다가 집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좋다고 명당이라고 그랬죠. 명당이라고 보다는 없어서 거기 가신 거예요. 그 지대가 낮아요. 지금 우리가 영산에 가면 지금은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랬죠. 저도 영산 성지에 근무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바닷물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갖고 제가 다 와탄천에서 바닷물하고 달리기 시합도 해봐요. 빨리 올 때 제가 져요. 왜냐하면 그 달리는 공간이 풀들이 있어갖고 제가 빨리 못 달려갖고 그러면 그 플라스틱 부표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져요. 질 때가 많아요. 어쨌든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산중 갯벌이에요. 특이한 곳이죠.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닷물은 들어와요. 그렇죠. 아주 아닌데,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나가면 바로 그 바다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아주 이게 그 공간도 조금 일반적 우리가 느끼는 공간하고 좀 달라요. 그 공간이. 근데 그러한 아버님이 열심히 사신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님 열심히 사셔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그 외곽에 좀 사시다가 이제 그 서울로 따지면 이제 좀 좋은 데로 오신 게 지금 구호동이에요. 그 구호동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다 물이 침범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언덕이 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거기 물이 침범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사님 집도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겹치면 위에서 이렇게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대전사님 이게 장가 뭐죠? 결혼과 함께 집을 이제 준비해서 그때 옮기신 것 같아요. 구호동. 앵두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구호동에 보면 여기 앵두나무를 하나 심어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항상 앵두나무. 갈 때마다 앵두나무를 하나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거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호동에서 그 부친이 어쨌든 그 마름, 그러니까 그 지주, 이렇게 중간에서 이걸 이제 그걸 받아다가 지주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대금사님 부친이 그 땅의 상태하고 계절에 따라서 그것을 잘 계산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이제 여기도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제 자식으로 지주가 바뀌잖아요. 이 자식으로 바뀐 앞에 세대까지 이게 통용이 됐는데 이 바뀐 지주는 이제 아들 때의 지주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게 땅은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계산이 되면 뭐 그런 거 차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따른 대전사님 부친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계속 관례대로 했다가 그 책임을 대전사님 부친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따르는 그 빚을 이렇게 지고 또 대전사님이 또 이렇게 막 구도하러 대전사님이 구도하러 다니면요.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이 드는 거예요. 나가면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대종사님 부친이 이제 빚을 지는데 헌신적으로 대종사님께 지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구호동, 길룡리, 우리 그 영산에 가면 구호동에 가도 여가 바로 부모운의 산실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대종사님 아버지하고 대종사님 몇 살 정도 차이가 날까? 계산 안 해보셨죠? 제가 이런 걸 해봐요. 왜요? 해보면 참, 제가 계속 이게 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직 있는 기록으로 하면은 대종사님하고는 39살 차. 딱 제가 이 계산을 해보고 제가 제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저를 좀 늦게 나고. 그때 제가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를 대할 때의 그 감정하고 대종사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엄마는 몇 살 차이 날까요? 엄마하고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 엄마라고만 안 되나? 엄마를 할게요. 그게 편해요. 대종사님 엄마하고 29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대전사님이 형제가 장난이 아니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어찌됐든, 자, 그 정도 나이, 그려보세요. 대전사님하고, 아버지하고는 한 39살 차이 나고, 엄마하고는 29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 자, 이때, 나중에 이제 대전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당신의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감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대행사님의 부모운 하면은, 아니, 부모운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되냐고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돼서 이 생각을 오래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해줄 때도 많지만, 나 참 어렵게도 하신 적도 많은데, 나도 내 자식한테 어떨 때는 잘 안 해주는데, 근본적인 의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부모는 효불효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뭐죠? 혈연의 부모를 말하지만 이건요, 부모라는 감상을 통해서 진리의 부모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운이라는 것은 무자력할 때 키워준 거잖아요. 무자력할 때. 이것을 이론상의 안목이죠. 그걸 원불교 용어로는 공부심. 공부심으로 대하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바로 이런 무자력할 때에 나를 이렇게 무자력적 보호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은 우리가 자력이 미약할 때, 또 부족하고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순역 경계에서 심지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시련, 충격, 자극, 뭐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세상의 부모다. 자, 이걸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종사님의 부모운은 이렇게 당신의 부모운을 통해서 세상의 부모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심이 이렇게 열리면 그러니까 세계가 부모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도를 믿고 실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걸 하면 대종사님의 무도 과정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산신령 만나려고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15세 때 결혼을 하시고,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인데, 대종사님 이제
옛날에는 장가를 가잖아요. 장가를.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새해의 인사, 장가 인사를 하려 처가 길령리에서 저기 백수면, 홍곡리 이렇게 안 멀어요. 지금 멀지. 옛날 분들은 뭐 옆 동네죠. 그 정도 가는 건. 근데 지금은 막 타고 한참 가죠. 홍곡리 바닷가예요. 거기도. 근데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 있으면 바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바다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뒤를 안 가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지로만 알아요. 바로 바다예요. 막 간척 사업을 막 해가지고 더 멀어져서 그렇지. 옛날 대흥사님 당대 때는 그 산에 올라가면 바로 칠산 앞바다입니다. 거기인데 거기에 대씨들 집성촌이에요. 우리 대조영 있죠? 대씨들이 집성촌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알게요? 그 마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가서 이제 거기 아주머니들은 꽃을 겁나게 잘 키워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꽃들을 잘 키우실까? 이쁘게 키워요. 가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건 한쪽 마을이 이렇게 꽃을 잘 키우면 다 잘 키우시는 것 같아. 근데 좀 노하우가 전수되나. 이뻐요. 옛날 돌담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시 큰 집,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대종사님 처가죠. 거기에서 안 멀어요. 별로 안 돼요. 마을 한 집, 두 집? 뭐, 얼마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거기를 그 집에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정기수,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썰을 잘 푸는 판소리 잘하듯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고대 소설을 이렇게 풀었는데 그게 조웅전 또는 박태보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조웅전에서 도사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저 같으면 그 도사 얘기를 듣고 전혀 발동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만화 영화에서 영웅들 나오는 거 그 정도 듣고 나도 한번 저걸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흥사님이 여기에 발심을 냅니다. 나도 그러면 도사를 만나서 이제 산신을 아무리 만나려고 안 되니까 도사를 만나봐야겠다. 이런 약간 그거 같으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하셔가지고 도사 찾아서 그때부터 이제 대종사님 부친께서 이 도사를 찾으러 다니는 후원,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교육비죠. 내가 재즈를 한번 멋지게 한번 연주하려고 해서 재즈의 명인들을 찾아다닐 때 그 비용을 부친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종사님께서 부모 역할을 보고, 그래서 대종사님 직접 쓰신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내용입니다. 이건 시사위 열반 공동 기념문 중에 하나 있는데, 자, 시사위 열반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소호자, 이게 대종사님이죠. 소호자가 산신을 만나려 할 시 산신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여 주옵시고, 산신 만난다고 할 때 부모님이 다 해줬다는 겁니다. 도인을 만나려 할 시는 도인 만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여 주시옵고, 또 나중에 수양처를 원할 시는 수양처소를 구성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하사 아직 미거한 소자에 향하여 미래의 큰 희망을 가지고 온 게 대흥사님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부모로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염려불망 계속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오롯이 집중을
했다. 이게 대행사님 직접 쓰신 거예요. 이게. 이걸 볼 때, 과연 우리가, 대종사님, 우리가 지금 그 부모운, 우리가 그 교법을 할 때 부모운을 딱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감정이 좀 저희에게 좀 오버랩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부모운에서 이렇게 그 건조하게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는 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모를 통해서 진리의 부모성을 이렇게 대운사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이 동포운, 얘기가 길어져서 동포운을 좀 짧게 하면, 동포도, 대종사님이 그 주도 과정에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과연 도움만 받겠습니까? 대응사님. 당연히 뭡니까? 뭐죠? 부친이 남긴 빚 갚으라고 빚 진짜. 도당에서 제가,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은 옮기는데 가보면 이제 건축이나 또는 건축을 했든지 또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거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과정인데, 뒤가 좀 남아요, 뒤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교역에서 2번 해봤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걸 딱 해결하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다는 게 그런 것이죠. 시원하다.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대종사님도 그렇게 빚 갚으라고 그건 동포운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동포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준 동포도 있죠. 이웃. 동포라고 하면 이웃이라 할게요. 이웃. 이 과정에서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주막도 해봅니다. 대종사님 생각보다 뭘 많이 하세요? 대종사님을 바라볼 때 조금 이런 지점을 좀 봐야 돼요. 주막하셨다는 거예요. 주막. 참 안 해본 거라 아마 요즘 말하면 사업 퇴임해가지고 이제 뭐죠? 퇴직금 같은 거 갖다가 사업하다가 다 날리는 시기예요. 대행사님도 이런 식으로 다 날리는 겁니다. 주막 날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5일장 같은 데 가서 장사를 해봐요. 근데 이게 굉장한 대행사님한테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뒤에서 보면 엄청난 경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리섬. 지금도 타리는 그 앞에 다리가 쭉쭉쭉쭉 임자도 전남에 임자도 가면 다리가 다 나왔는데 타리섬 앞에까지 딱 끊겨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장사도 하시고 이런 경험이 동포운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동포운을. 근데 이것도 과연 대종사님께서 좋은 것을 동포운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도 동포 이웃들한테 어려움도 겪고 둘린다고 그러죠. 대종사님이 뭐죠? 이 편력, 도사 만나려고 편력했던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의 고창과 변산인 데가 고창 부안 그 일대예요. 거가 동학 농민혁명 그 공간인데 그때 종교 지도자라고 만나면서 둘려먹어요. 둘려먹는다는 게 뭐예요? 약간의 이용당하는 거죠. 저도 초방에 교무 막 돼갖고 3년차 때 2번인가 둘려먹었습니다. 이게 승진한테가 다 났나 봐. 그래가지고 항상 내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됐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겁니다.
이게 대종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런상 관점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릴게요. 사실은 이게 이해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시각, 좋고 나쁜 것에 너무 끌리지 않는 어떤 그런 안목에서, 그래서 세상을 공부심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나도 이렇고 서로가 서로의 의지와 바탕이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동포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나중에 공부가 되면 더 심도 있게 좀 접근해 볼 것인데요. 이 대종사님이 구도의 경험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모든 이웃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이런 쌍의 안목에서 그 공부심으로 보면은 세상의 실상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제가, 그러면 어떻게 나쁜 것이 좋은 거냐? 이렇게 반문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좀 그냥 그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대종사님이 좋은 것은 정면교사, 바로 1대1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은 것은 반면교사, 으로 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사람은 잘 대하고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해서 대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장구경 얘기가 있어요. 대종사님 변산에 계실 때 변산에 이제 들어가는데, 장이 있어요. 제가 이 장터가 어딜까라고 고민해. 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심원. 저는 심원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데, 영광에서 쭉 서해안을 탁 올라가다 보면 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는, 울포. 심원 있고, 가다 보면 후포가 있고, 더 올라가면 줄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둘 중 하나인데, 심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장이, 5일장 같은 거죠. 장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옹기를 짊어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빈지게를 짊어져서 끝날 때는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가는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해서 나도 이롭고, 이웃도 이롭고, 서로가 이로운 그 세계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러한 대종사님의 구도 체험에서 어떻게 동포문이 나오는가, 이것도 이런 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법률론을 좀 봅시다. 종교사에서 법률론 같이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법률을 믿냐?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걸 믿냐? 그래서 우리 안 믿어지죠. 나는 우리 교단법에도 내가 불만이 많은데, 말만 조금만 세게 하면 막 온갖 데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저도 이제 저희가 66년생이에요. 제가 내년에 저도 환갑이에요. 나이값 해야겠다. 그러다가도,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인데. 그렇죠. 법률론이 저희 교단의 법에도 제가 유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근데 대종사님도 사실은 이 법률을 하면 일단은 종교 제도가 있어요. 종교의 교리를 대종사님도 이 편력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유불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동학, 그 다음에 천도교, 증상교, 이러한 것들을 습득 많이 접하죠. 이걸 접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수용할 것과 배제할 것이 아마 구분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제도, 그 시대에 참 일제강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뀌었습니까? 특히 그 대무사님이 구도 과정을 했던 공간은요, 동학혁명의 아주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저는 교단에서, 저희 원불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게 바로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의 그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저희들의 대종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대종사님 그냥 너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다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은 대종사님 대가 가기 전에 우리 지금 길룡리 있으면 그 앞에가 천정리예요. 김기천 선지님 고향. 우리 삼산 김기천 선생님 나오죠? 그 고향. 네. 거기서 의병하고 일본군하고 전쟁이 납니다. 그건 전쟁이죠. 전쟁이라 표현을 써야죠. 그리고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웅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강자익자 진화상요법을 말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것과 다 무관하지 않다는데, 이 법률은 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이웃의 그 많은 사람들의 법률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대운사님은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신 분이 일원상 진리의 안목을 받고 나서 법률론이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대무사님께서 법률인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이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다고요. 아니, 그럼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현 세상에 있냐 이거예요. 이럴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건 대충 언어라는 건 항상 명사화가 돼요. 명사화. 그래서 참 곤란해요. 명사화가. 명사화는 규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가는 것, 그래서 제가 방향이라는 말을 써봅니다. 그쪽으로 그래도 가려고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시대마다 모든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지만 그쪽으로 노력하는 거죠. 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정의 문제가 나오죠. 인도는 이해가 되죠. 사람의 일이에요. 이걸 법률은 사람과 관계되면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말할 때 유일하게 정의에 대한 대종사님의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대종경이 안 실리질 못했어요. 이게. 근데 정의를 뭐라고 대종사님께서 말했냐면 자리타가 화하게 하는 법 이렇게 정의. 저는 근데 이게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해도 하여간 너와 나 모든 관계에서 나도 좋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뭐 거기에 차이가 있지만 서로 나름대로 그래도 서로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덜 나쁘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다. 우리 법률을 정의할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대종사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불친, 원근친소, 시비를 떠나는 거기에서 붙들리지 않는 그런 안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법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론도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제도적 법이라고 법률은 거기에 딱 이렇게 그것이야. 그것과 연관은 있지만 거길 떠나지는 않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니라. 원고에다가 막 써놔봤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예.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대종사님도 대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대각을 하시고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그러니까 이 사은은 당신의 자력으로 구하다가 하다 보니까 당신의 발심 구도의 그곳에 사은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무사님은 그 대각을 딱 이론상의 진리를 대각을 딱 하시고 나서요. 이게 참 재밌어요. 대무사님의 대각이 뭐예요? 하면은 사은이 나와야 돼요. 대각했다 보니까 막, 나 약간의 이제 불교를 수용을 해서 불교적 설명도 특히 선불교 수용 설명됐지만, 대종사님의 대각은 공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은이 나와야 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소태산의 그 특징 중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설명이 우리 교학에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교학에 던져봤는데 안 받아줬어요. 이게 조금 배제가 좀 있어요. 제 입장은 약간 상처가 있는 글입니다. 난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자, 봅시다.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제가 저도 사중은이라고 했습니다. 사중은.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다른 말로 사중은, 일단 처음에 해서 네 가지 중대한, 중요한 은, 이렇게 제가 언제 때까지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요. 제가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근데 설명은 다른 식으로 내가 막 뭐 했어요. 이게 서로 막, 이게, 중첩돼 있고 막 이런 소리를 다른 책에도 써놓고, 내가 써놓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중자가 거듭중이다. 중첩할 중이다. 라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처음부터 사중보은, 대각을 하시고 바로 쓴 경축가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중보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말한 사은은요, 아까 봤는 대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요, 이게 네 개를 나눈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깨달은 안목으로 우주만유를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보면 천지은, 우주만유 전체가 천지은이에요. 우주만유 중에서 천지가 이만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천지은이고, 우주만유 전체가 부모은이고, 우주만유 전체가 동포은이고, 우주만유 전체가 법률은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중은이라 했다가 또 이게 발음이, 사중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은으로 또 하신 것 같은데, 이 대종사님의 사중을 때, 이 중을 잘 이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은은 하나로 어우러진 넷이고, 넷이 어우러진 하나고,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론상의 경지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대종사님이 활력을 하시잖아요. 아까 어디라고 했죠? 주로 고창, 옛날에는 무장이라고 했는데, 고창, 지금, 무안, 이 일대를 편력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여러 종교 사상을 접하고 하는데, 나중에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불법을 주체하겠다.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 또 하나는 후천개벽 사상을 근간으로 깝니다. 그래서 불법 주체와 개벽 이 사상인데, 후천개벽 사상인데, 개벽 사상이죠.
이것이 대종사님의 그 부도의 편력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셨다고 번쩍 낸 교리는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하루아침에 또 교법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랜 생활 동안에 단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사은사유 308조의 문건이 그나마 나오는 것은 그 교법, 그 교리 강령이라 해서 원기 4년에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문건으로 쭉 만들어진 것은 원기 13년에 처음에 문건화됩니다. 13년 사업보고서라고 저희 전선생님 사업보고서, 우리 사업보고서 이렇게 내잖아요. 사업보고서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년에 또 나온 것이 더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끊임없이 돌아갔을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교법, 우리가 정견을 바라볼 때 대종사님의 노력이, 피땀의 노력이 있다는 그 정서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첫 시간이라서 사은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잘 안 되네요. 설명,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하려고. 이 내용은 그대로 안 했어요. 여기 읽어보시고, 저도 사실 이 문장들 좀 고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끝날 때 되면 제가 고친 거 한번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좀 쉬었다가 질문하시면 질문사항으로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